자, 이렇게 국회 경내로 또 본청으로 들어왔던 여야 의원들, 국회에 집결해 있으면서 또 다소 이제 몸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또 부상 투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의원님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입니다. 예. 자, 이제 12시부터 이제 민주당, 오늘 낮 12시부터 민주당 비상 시국 대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규탄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면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야당 전체가 모인 비상시국대회에서 현재 대통령의 상태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판단력과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인 상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신속한 대통령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국민의힘도 나라를 살리는 길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얘기하셨는데 다른 쪽 이야기이긴 하지만 반대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후 2시부터는 또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 등과 긴급 회동을 하는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탈당을 요구를 하고 내각 교체 요구를 하고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의 탈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이미 불신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어젯밤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 되는 비상계엄을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느끼는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국회로 이제 달려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헌법 77조에 나온 그런 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래 갈 거라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갔는데 벌써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또 한밤중에 이 나라 걱정에 국회로 나와서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민심이 이미 이 탄핵 계엄을 저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갖게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임광영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탈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도 오늘 밤 이제 자정에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까지 비상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역할을 야당이 소홀히 하면은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과 또 별도로 내란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 형법상 내란죄는 87조에 보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헌 문란의 정의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은 국헌 문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어제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군과 경찰이 막았고요. 또 총기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위협을 했고 또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형법상 내란죄가 이미 성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네.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병원은 가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병원 갔다 왔고요. 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두 군데의 국회 출입문을 통해서 의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여보내냐 그랬더니 위에서 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쪽에 헌정기념관 쪽 담장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를 했고 다행히 또 시민들이 막아주고 밀어주고 해서 겨우 진입이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몸싸움이 있었고 좀 손가락에 좀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예. 예. 저 손가락 부상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데 지금 부목을 대고 또 치료 잘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지금 저 장면이 예.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또 남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